예, 사실 자유한국당은 올 초부터 남북관계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비판 일변도죠. 한국당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것인지 이 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화면,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세요. 예. 홍준표 대표가 1월에 올린 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1일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된 날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의 초반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회담은 북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겁니다. 라면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날 하루 전날에도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낼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북핵을 갖다가 비핵화하는데 그게 회담의 가장 우선 유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못 꺼내요. 예, 이거 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도도 해드렸으니까. 근데 비핵화 어떻게든 그걸 전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 대변인들도 비핵화 논평 내왔습니다. 예. 2월 10일 전희경 대변인은 대화의 목적과 의미는 모두 북한의 핵도발 포기 또 비핵화에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홍지만 대변인의 3월 28일 논평도 들어보시죠. 예. 우리 당은 비핵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남북, 미북, 북중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이라도 기꺼이 환영을 합니다. 예. 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도 정태욱 대변인 내일 남북 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예. 근데 첫 고위급 회담부터 비핵화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천혜성 차관이 오전에 언급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고위급 회담의 북측으로 나온 이선건이 강하게 불만을 내놓기도 했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나온 판문점 선언에는 이른바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비판할 상황은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하지만 홍준표 대표 북핵 폐기를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전희경 대변인도 같은 날에 비핵화는 기만이고 북핵 폐기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습니다. 공허한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네, 장제원 대변인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쩍 바꿔치기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를 왜곡 변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와서 비핵화는 거짓말이고 왜곡이고 북핵 폐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비핵화가 선언문에 담기니까 비핵화는 필요 없고 북핵 폐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셈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가 기만이고 왜곡이라면은 1월부터 그리고 또 회담 직전까지도 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핵 폐기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한국당 올해 논평들을 보면은 이 비핵화랑 북핵 폐기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 폐기 특별위원장 여러 차례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 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예.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